네, 뒤에 보이는 이 탑은 도지의 대표적인 탑이자 또 교토의 대표적인 탑인 바로 목조 오중탑입니다. 이 목조 오중탑은 높이가 54.8m로서 교토의 최대, 즉 일본의 최대 목조탑입니다. 그래서 이제 하나의 어떤 교토의 이정표 역할도 이제 하고 있는데요. 이 목조탑에 대해서는 이제 사실은 교토뿐만 아니라 이 간사이 지역에 목조탑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. 대표적인 목조탑은 우리 이제 도지의 목조탑, 그 다음에 교토의 이제 인화사라고, 닌나지라고, 역시 유네스코 세계유산인 닌나지의 똑같은 또 5층 목조탑이 있습니다. 그 양식이 유사합니다. 그리고 이 지금 도지와 그 다음에 닌나지의 목조탑은 바로 헤이안 시대 때 만들어졌습니다. 그리고 그 이전에, 즉 아스카 시대에 656년에 지금의 그 야사카 신사, 야사카 진자에 거기도 오중탑이 있는데요. 그것은 훨씬 그 전에 656년에 만들어졌습니다. 그 오중탑도 역시 유사한 양식입니다. 근데 이 양식을 우리가 한국에서 볼 수 있는데요. 한국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그 양식은 바로 부여의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. 우리 한국은 석탑, 여기는 이제 목탑인데요. 그런데 그 기단부와 탑신부와 그 상륜부, 자, 이 어떤 그런 그 중간 그 미시한 그런 그 구조와 양식은 정림사지 5층 석탑과 아주 유사합니다. 그래서 모든 걸 통틀어서 가장 먼저 생긴 것은 바로 정림사지 5층 석탑입니다. 그런데 그러면 이 양식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만들어졌느냐, 유사한 양식으로. 지난번에 그 NHK에서 이제 일본의 세 개의 기업 소개를 하는데 그 오사카의 건축회사를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. 그 건축회사 이름은 바로 이제 공고구미라는 회사였는데요. 이 공고구미는 지금으로부터 1300년 전에 만든 이제 건축회사인데 주로 이런 사찰들의 그런 건물들이나 이런 탑, 이것을 그러니까 전문적으로 건설하는 회사였습니다. 이런 그 탑들은요, 사실은 못을 사용하지 않습니다. 전부 못을 사용하지 않고 그 목재의 그 미시한 어떤 그런 이 결들을 짜맞추기 해서 전부 다 건설한 양식입니다. 그 공고구미에서 건설한 모든 그런 그 사찰과 그 다음에 이런 그런 그 부속 건물들은 전부 못을 사용하지 않고 이렇게 이제 조립식으로 만들어진 건데요. 이 공고구미가 어떤 회사냐면 바로 1300년 전에 그 당시 이제 그 아스카 시대의 쇼토쿠 대자가 그 당시 이제 이 불교와 신교의 어떤 그런 전쟁이 있었습니다. 사실은 이제 불교가 막 전래된 것이 이제 그때 538년이죠. 그리고 쇼토쿠 대자는 이제 592년 그 당시 이제 33대 서이코 천황 시절에 섭정을 정치를 담당을 했었죠. 그 당시에 이제 이 불교가 이제 막 들어와가지고 이제 그 당시 세력을 잡고 있던 신도와 이제 결국은 서로 그 뭐랄까요, 하나의 국가 이념으로서 이제 서로 이제 그걸 이념을 차지하기 위해서 전쟁을 벌였는데, 그때 쇼토쿠 대자가 이제 그 신도와의 전쟁에 굉장히 위험을 처한 적이 있었어요. 그때 쇼토쿠 대자가 이런 맹세를 했습니다. 만일 내가 저를 이 상황에서 구해 주신다면 나중에 후에 꼭 큰 사찰을 지어서 보답을 하겠습니다.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 쇼토쿠 대자가 이제 승리를 하면서 그 이후부터는 이제 불교가 일본의 이제 국가적인 이념이 되죠. 그리고 이제 쇼토쿠 대자는 바로 이제 지금 오사카 그 당시에는 이제 나니와였죠. 그 오사카에다가 이제 사찰을 짓게 되는데요. 그 당시에는 이런 사찰을 지을 기술이 일본에 없었고요. 기술자도 없었어요. 그래서 이제 백제에 기술자 파견을 요청합니다. 그래서 백제에서 4명의 이 건축 기술자가 오는데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유중광이라는 인물이었어요. 그래서 그 유중광이 결국은 이제 주도가 돼가지고 사찰을 짓는데 그 사찰이 바로 오사카에 있는 시텐노지, 즉 사천왕사입니다. 그래서 그 공고구미는 바로 유중광이 세운 회사라고 볼 수 있죠. 그 회사가 지금까지 계속 1300년 동안 이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 사찰을 그 회사에서 뭐 이런 간사이 지역에 많은
큰 사찰과 탑을 지었다고 보는데, 바로 그렇게 그 공부금에서 이제 지어서 지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찰의 형식이 유산 형태로 띄고, 또 백제에서 그 기술자들이 와서 지었기 때문에 백제의 양식을 이곳에 이제 바로 그 적용을 했던 것으로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이 오중탑은요, 이 안쪽에 보면 한국과는 달리 불상이 모셔져 있습니다. 근데 그 불상이 바로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만다라 불상들이 저 안에 모셔져 있습니다. 한국에는 대개 이제 석탑으로 되어 있고, 석탑 안에 뭐 부처의 살이라든지 이런 것이 이제 모셔져 있는데, 일본의 이제 탑들은 그 넓이가 전부 다 이렇게 좀 큽니다. 크고 그 안에 되게 불상을 모신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. 예, 바로 이제 뒷건물은 이제 바로 이제 금당입니다. 즉 금당은 바로 이제 이 사실상 이 도지의 본당이죠. 그 우리 한국으로 치면 이제 대웅전과 같은 그 건물이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제 앞서 이제 그 말씀드린 이 강당은 사실은 이제 본당이 아니고요. 그러니까 사실은 이 강당이 이제 여기 이제 21구의 이제 불상을 이제 모시고 있으면서, 실제로는 이 본당보다는 더 어떤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만은, 그렇지만은 이제 실제 그 이제 본당은 바로 이제 뒤에 이 금당이 되는 것입니다. 금당에는 이제 보통 우리가 이제 본당에 있는 것처럼 약사열의 삼존불, 예, 바로 이제 메인 그 부처님이 이제 모셔져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이곳은 사실은 이제 또 중요한 의식을 행하던 곳인데요. 그러니까 이제 절에서 가장 중요한 의식은 바로 스님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, 그 스님의 이제 정식 그 스님이 되는 하나의 성계 의식, 그거를 이제 관정 의식이라고 하는데요. 그래서 이 불교마다 약간의 차이점이지만 이 관정 의식은, 관정이라는 것은 바로 이 정수리를 가리키고요. 그 이제 스님이 될 때 이제 그 절에 이제 주지 스님이나 이제 고선께서 새로 이제 이 스님이 되는 그 사람에게 이제 먼저 이제 앞에 꿇어앉게 한 다음에 이 정수리에 물을 붓습니다. 그래서 그거를 이제 관정의식이라고 부릅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의식을 거치면 이제 정식 스님이 되는 것이죠. 그래서 그 정식 스님이 되는 관정의식을 하던 곳이 바로 그 금당입니다. 그래서 옛날에 이제 이 스님은 아무나 이렇게 스님으로 그렇게 등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당시 국가에서 철저히 이런 통제가 되어 있던 것이죠. 그래서 이곳은 바로 이제 교황호 국사로서 그 황실 사찰이었기 때문에 이곳에 이제 그 스님으로 이제 정식 이렇게 등록되는 그런 의식 절차를 이곳에서 해겠던 것입니다. 도지는 이제 원래 저 서쪽에 그 사이지 서사와 함께 이제 이 바로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쌍의 형태로 초기에 건축이 됐고, 그리고 이 동사와 서사는 바로 일본의 황실을 지키는 그 황실 입구의 어떤 수호의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. 그러니까 바로 이 동사와 서사의 중간에는 바로 황실로 이어지는 주작대로가 있었습니다. 주작대로가 있었고요. 그 주작대로로 들어가는 바로 황실 입구에 이제 나성문이라는 문이 있었고, 그 나성문 좌우로 이제 동쪽에는 동사, 서쪽에는 이제 서사, 즉 사이지가 위치하고 있었던 겁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주작대로를 들어가서 저 안쪽에 이제 황궁이 있었던 것이죠. 그런데 그 황궁은 지금의 어떤 황궁은 초기의 그 황궁이 아닙니다. 그래서 초기에 794년에 천도를 했을 당시에는 바로 이 동사 바로 이제 동사 약간 저 좌측에 뒤쪽에 이제 황궁이 있었어요. 그리고 이제 그 앞에 이제 동사 서사가 있었는데, 이 황궁이 계속 그 홍수로 피해를 많이 입게 됩니다. 서쪽에 가면 이제 가스라 강이라고 있는데요. 그 가스라 강이 물이 굉장히 많고, 그래서 그 당시에는 이런 제방이 없었기 때문에 비만 오면 이게 범람을 해서 막 그 침수가 되고, 그래서 일본의 이제 고대 문헌에 보면 그 천황이 홍수가 그
황궁까지 물이 들어가지고 귀족의 집에 가서 피신해서 이렇게 귀가하는 그런 기록도 나옵니다. 그래서 결국은 이제 교토가 약 한 1100년간 수도 역할을 하는데요. 그래서 나중에 결국은 이제,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1467년부터 1477년까지, 그 오니난이라는 그 일본 최대 이제 내전이 벌어지면서 교토의 거의 대부분의 건축이 화재로 소실이 됩니다. 그때 이제 이 동사성은 파손되고요. 이쪽 황궁도, 많은 부분이 소실이 됐어요. 근데 이제 그 이후에 다시 재건을 할 때, 이 동사만 재건이 됐던 겁니다. 그리고 황궁은 다시 우측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 과거의 황궁에서 약 1km 되는 동쪽에 지금 황궁이 위치하고 있어요. 즉 현재 그 황궁이죠. 즉 교토 그 코쇼입니다. 그래서 1100년의 기간 중에 한 반은 원래 자리에, 그리고 한 반의 기간은 현재의 자리에, 그렇게 이제 황궁이 위치하고 있었고, 이 동서서사는 바로 황궁 입구에 이제 같이 있었던 겁니다. 그리고 뒤에 보이는 이제 이 문은 바로 이 동사의 남쪽 대문인 연화문입니다. 그리고 보통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들어오는 정문은 이제 경하문, 이렇게 이제 두 개의 문을 지금 이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.